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23화 리뷰 영상입니다. 에그헤드에 존재하는 모든 해군들, 중장 포함 병력들은 전멸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서있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장인 키자루가 KO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정상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해군 중장들은 보여준 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무능력한 느낌일까요? 이번 화에서는 도리와 브로기가 등장하는데요. 도리와 브로기는 에메트에서 발생한 폐왕색 패기를 보고 어쩌면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가 샹크스가 보여준 폐왕색 패기보다 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는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다가 실제로 묘사한 걸 보시면 샹크스가 가지고 있는 폐왕색 패기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과 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왕색 패기를 사물에 담아서 긴 시간 유지할 수 있는 힘 역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루피 일행들은 에그헤드를 떠나기 시작하고 엘바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상디 모습이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상디는 시체로 변한 베가펑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회상이 시작되는데요. 2주 전 샤카는 데이터 센터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을 스텔라와 피타고라스와 함께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여러 명의 베가펑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신자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릴리스가 배신자인 줄만 알았지만 결국 배신자는 요크였습니다. 베가펑크는 그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사용한 것이 크나큰 패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뒤 루루시아 왕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 역시 루루시아 왕국의 운명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한 것이죠.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에게 반격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작전은 에메트를 개조하고 전보벌레를 에메트에 숨기기 위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하기 위해 자신의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이것들은 배신자인 요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14일간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자신의 2주간의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베가펑크는 결국 그 기억에 다시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 기억의 메시지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라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바프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까지 등장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피가 엘바프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죠. 엘바프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섬입니다. 엘바프 편에서는 엘바프의 역사, 문화, 그리고 거인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것이고요. 엘바프 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루피 일행에게 마지막 파워업과 최장장의 마지막 떡밥들을 풀어줄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우소비 엘바프를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후 붕대를 온몸에 두른 거인족의 주도로 거인족들이 오하라에 있었던 서적들을 갖고 엘바프로 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니코 로빈 또한 엘바프에 가야 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곧 원피스 최대의 떡밥인 공백의 100년과 연결되기에 에그헤드 편이 끝나면 엘바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원피스 1106화에 도리와 브로기가 에그헤드에 나타나서 해군들을 격파했는데 어쩌면 이들이 밀짚모자 일당을 엘바프로 데려가주는 자연스러운 전개를 오다가 노린 듯합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나미의 연구 지침을 보고 다음 행선지는 엘바프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엘바프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 존재하는 세력이 빨간머리 해적단과 우호 관계인데다가 도리와 브로기를 비롯해 오이모와 카시 모두 밀짚모자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고 루피 일행이 빅맘을 쓰러뜨려서 도움을 받았죠. 하이루디는 아예 루피의 산하 해적단이기에 엘바프 세력과 밀짚모자 일당의 만남, 그리고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엘바프의 왕족 실루엣으로만 등장한 로키, 그 외에 엘바프의 국왕 스토리를 기대하는 기대감까지 엘바프를 지금 타이밍에 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계 정부와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루피 일행에게 엘바프의 전력이 꼭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물론 엘바프와 손을 잡았을 때 샹크스의 전력이 같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엄청난 전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엘바프 거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오로성과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임과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니코로빈의 의미 있는 연구가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궁금했던 원피스에 아껴두었던 떡밥들이 풀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샹크스와 루피의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샹크스가 엘바프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루피에게 새로운 시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선장 중 키드가 가장 먼저 엘바프에 도달했지만 샹크스와 거인족들은 키드에게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을 내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키드가 샹크스의 동료들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견문색에서 미래를 보고 더 심하게 박살낸 느낌은 부정할 수 없지만요. 샹크스는 루피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장 강한 사나이들이 지키고 있는 엘바프에 숨겨놓은 이유가 이번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인족들과 샹크스의 관계와 신뢰를 보았을 때 이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관리자가 샹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최종장에서 샹크스보다 영향력 있고 신뢰가 높은 해적이 없다고 보이며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해서 넘어야 할 상대가 샹크스라는 것은 다른 해적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죠. 쉽게 말하면 원피스를 얻기 위해서는 샹크스 정도의 해적은 넘어야만 믿고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루피가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 이 포네그리프를 샹크스에게 받아내는 과정에서 전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오다의 말대로 샹크스의 흑막이 아니라면 루피에게 순수히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넘겨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샹크스의 입장에서는 검은 수염을 제외하면 솔직히 최종장에서 엘바프로 향하는 위협적인 해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엘바프가 아무리 강하고 함락된 적 없는 요새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엘바프에는 동지제라는 태양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12일 동안 단식을 하는 풍습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단식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물 빼고 아무것도 입에 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태양을 향한 고마움이 깊어진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태양은 신과 같으며 자신들이 의지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피스에서 태양의 의미와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은 바로 루피입니다. 루피는 태양신 니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루피에게 우호적일 것이고 심지어 루피 역시 불의에 굴하지 않은 전사이기 때문에 엘바프의 거인들과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이런 루피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허락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친구인 샹크스와도 깊은 인연이 있고 항상 샹크스가 중요한 지점에서 세상을 바꿀 사나이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루피의 이야기를 분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엘바프에서도 에그헤드와 같은 진지한 텐션의 전투가 벌어질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고 샹크스와 루피의 재회 역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번 화의 마지막에서 베가펑크는 루피 일행들에게 원피스를 꼭 너희들이 찾아내어 가졌으면 좋겠다란 이야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